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이제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미쳤네요. 코스닥이 지금 이제 오늘 고가가 6.3%까지 올랐고, 그리고 현재도 5.5% 지금 상승권입니다. 천스닥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가부터 1000을 넘더니 1003.9에서 시작을 하더니 그게 1%였거든요. 딱 시가가 1% 떠서 시작을 하더니 6%가 넘는 고가까지 쭉 잡아 올렸다가 지금 쉬는데도 많이 안 쉬고 5.6%대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역대 최고는 1062.03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지수냐면은 코로나 때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는 이걸 뚫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 있지만 코스닥은 그동안에 여기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도 못 갔는데, 오늘 이제 그동안에 이제 눌렸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지금 울분을 토하는 건지 쭉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그 정부 쪽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코스닥 3천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쫙 몰리면서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쪽은 외국인 기관 다 안 건드리고 있고 다 팔고 있죠.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기관이 1조 4천억을 지금 매수를 합니다. 아침에 거의 한 1000억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조 4천억까지 기관이 매수를 쫙 늘렸고요.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사진 않는데 그래도 2,700억. 사실 코스닥을 외국인이 2,700억을 산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기관이 1조를 넘게 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코스닥을 외국인이 2,700억을 사는 거니 굉장히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지금 몰려 있고, 코스피는 팔지는 않고 있죠. 팔지는 않고 일단 코스피는 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개인들은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6천억을 또 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상당히 이제 눈이 좀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낼까? 신고가는 일단 날 것 같죠. 여기서 멈추고 다시 또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3천을 가든 어쩌든지 간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신고가는 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있겠죠. 곧바로 여기서 또 뚫어내고 또 쭉쭉쭉 뻗는다기보다는 신고가 영역까지 일단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신고가는 한번 낼 것 같아요. 2천까지 사실 얼마 안 아니 2천까지는 많이 남았군요. 한 1100, 1200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코스피는 코스닥에 밀려가지고 이제는 안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정부 쪽에 발언이 있고 하니까 코스닥 쪽으로 전체적인 수급이 좀 몰리고 하면서 코스피가 좀 쉬는 거지, 코스피는 아직도 갈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즘에 이제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막 갈 때는 또 밸류에이션 잘 안 보죠. 근데 이제 한 번씩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의 주가, 요 진한 파란색이 주가고요. 그리고 요 옅은 파란색이 요게 이제 실적입니다. 요게 실적, 요게 주가. 자, 주가가 쫙 올라왔고, 이거는 이제 그 2025년도 1월 1일, 작년 1월 1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쫙 올라왔고 실적에 대한 어떤 컨센도 쫙 올라왔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급히 올라왔을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은요.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작년 9월쯤이 최고였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실적에 대한 컨센이 더 급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작년 9월이라는 게 뭡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때부터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D램 가격 오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가 확 올라가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컨센이 이때부터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 배수는 더 떨어졌고요. 코스피의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10.55배입니다. 비쌉니까? 예, 10배 수준입니다. 비싸지 않죠. 지금 만약에 지금 코스피 가격에서 한 15배 주잖아요. 15배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얼마를 목표로 잡아야 되냐면은 5천은 일단 좀 넘고요. 5천 한 500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지금 코스피 비싼 구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더 갈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좀 쉬는 게 코스닥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바람에 좀 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코스피가 살아 있어야지 코스닥도 계속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가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닥이 아까도 신고가를 달성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가 살아있고 코스피의 실적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어떤 모멘텀 랠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뭐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의 신고가 이거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일단 뭐 그 제일 잘 가는 뭐 이제 뭐 로봇 이런 것부터 봐주시길 원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일단 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요즘에 또 올라오다가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급하게 이렇게 속도를 붙여서 올라오진 않죠. 하지만 가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계단식으로 조금 각도는 줄었지만 계속 갑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삼성전자의 HBM4가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에 들어간다. 다음 달부터 들어간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단독으로 나왔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외국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거의 뭐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시장이 기대했던 거고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오늘 뛰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이 이제 170억까지 나온 데가 있죠. 여기 이 영업이익 전망에는 HBM4 이제 엔비디아 납품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가시성은 올해 뭐 너무 확실하다 보이고 최소 뭐 170억 얘기한 데도 있지만 최소한 130억까지는 나오겠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갈 폭이 많다. 하지만 급히 가지는 않고 있죠. 천천히 큰 형님으로서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2% 정도 뭐 빠지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가 HBM4 들어가면 하이닉스는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살짝 빠지지만 하이닉스도 여전히 실적 전망 좋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제가 계속 100만 닉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거의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소부장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부장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리노 같은 종목들 다시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또 뭐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신고가를 향해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뭐 예전에 뭐 많이 말씀을 드린 이 YC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뭐 다 뭐 반등들이 나오죠. 뭐 이오테크닉스니 뭐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있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 뭐 ISC니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소부장들은 실적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작년 같지 않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들의 낙수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제 분명히 낙수 효과가 생길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들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반도체 말씀드릴 때 덩다리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30만 원 넘어갈 걸로 봅니다. 당연히 넘죠. 단지 30만 원 부근에서 쉬어갑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좋고 지금 삼성전기는 뭐 가져다 대면 안 붙는 데가 없죠. MLCC는 뭐 로봇에다 갖다 붙이면 로봇에도 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다 갖다 붙이면 자율주행에도 붙고 심지어 지금 AI 가속기나 AI 서버 쪽에 갖다 붙이면 이쪽에도 붙고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30만 원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보유를 하시기 바라고요. 바이오도 오늘 잘 올라갑니다. 바이오는 당연히 이제 코스닥 올라가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섹터죠. 알테오젠까지도 반등이 나오고 ABL 바이오는 지금 신고가를 냅니다. 20%가 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천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 투자는 어떻게 하자? 모르겠으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지고 하자.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올 때 시총 상위주들을 사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되면은 쫙쫙 뽑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종목들, 또 LNC 바이오 같은 종목들,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LNC하고 D&D 파마텍은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 쪽으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제 보톡스보다 더 뛰어난, 이제 그런 어떤 보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LNC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D&D 파마텍은 지금 디제로 D1, 메시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일 겁니다. 알테오젠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가 가만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별로 올라오는 폭이 없죠. LNF도 보면은 올라왔지만 하지만 반등폭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서운하죠. 반면에 삼성 SDI 쫙 뽑아줬고요. 에코프로비엠 쫙 뽑아줬습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를까? 가만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는 계약 취소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조금은 좀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한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는 둘 다 코스 P에 있죠. 그러니까 그 수급의 어떤 후광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못 받는 게 있죠. 삼성 SDI는 이제 코스 P에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전고체가 붙었죠. 그 전고체가 붙으면서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쭉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냐면 결국엔 전고체예요. 전고체 키워드가 2차 전지 전체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제일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붙어가지고 2차 전지를 끌어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 로봇의 전고체가 채택이 될 거다 하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내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근데 2차 전지 내에서의 가장 지금 리딩 어떤 섹터는 전고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도 결국에는 전고체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고체자가 안 붙은 아직 덜 올라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를 살까? 아니면은 전고체자가 붙어 있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트리얼 이런 종목을 살까? 어느 쪽을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은 아직 덜 간 종목 찾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저는 늘 제일 잘 가는 주도주를 공략을 하자. 그럼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까? 지금 당장 들어간다면은
분할로 들어가야 될 거고 아니면은 좀 기다릴 수 있겠죠. 예, 뭐 지금 간다고 해서 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겠습니까? 좀 쉬겠죠, 가다가. 예, 그래서 이스피엘티는 이틀간 쉬었네요. 예,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잠깐 좀 이제 뭐 쉬는 형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리딩하는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가진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지금은 2차 전지를 들고 지금 사가지고 뭐 주구장창 1년, 2년 들고 갈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2차 전지는 지금 트레이딩을 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테마성 모멘텀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겸해 주셔야 돼. 그러면은 이 테마성 모멘텀 안에서는 대장주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괜히 뭐 쉬고 있는 이런 종목들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구간은 전고체자가 붙은 쪽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트레이딩을 하자. 로봇주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상한가도 보여주고 이랬죠. 예, 로봇주들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로봇주가 그동안에 올라온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앨런 머스크도 얘기하고 뭐 또 엔비디아 쪽에서도 얘기하고 뭐 현대차에서 뭐 아틀라스도 얘기하고 근데 현대차는 지금 좀 빠졌죠. 현대차는 뭐 아마 이 부분에서 또 반등 나왔다가 한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좀 갈 겁니다. 근데 현대차, 현대그룹 쪽에는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그 로봇자가 붙은 코스닥 쪽에 로봇 섹터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로봇 내놓을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붙었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붙으니까 그럼 코스닥에서 뭐 사지?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주에 있는 게 뭡니까?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제가 말씀드리던 반바지에다가 플러스 로봇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으로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로봇 쪽 올라가는 거를 자꾸 무슨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안 되죠. 어차피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투기적인 구간이고 테마의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뭐 들고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단타자를 하시는 분들만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미 올라왔다 보셔야 되고 차트 잘 보는 사람들만 공략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이 잘못 들어가면은 확 물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 5일선 가격이 보니까 54만 8,000원, 9,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5일선 마지노선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 5일선 깨지면은 분명 나오셔야 됩니다. 더 가면은 그럼 지금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야 되겠죠. 지금 70만 원 라운드 넘버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5일선 마지노선으로 꼭 대응을 잘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뭐 90만 원, 100만 원 간다.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 확률이 50%만 돼도 여러분 주가에서 확률 50%에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 50%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적어도 한 80% 이상은 돼야지 그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확률이라는 게 또 자리에 따라 달라지죠. 그 타이밍 잘 잡으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나는 그 정도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신규 진입은 하지 마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5일선 마지노선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오늘 코스닥 무시하게 좋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너무 거기에 또 홀리면 안 돼요. 늘 시장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이제 쉬는 듯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본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또 다시 이제 속도감 있게 또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그러면 이번에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주들 쭉 잡아 끌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실적주들 위주로 지금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가는 2차 전지나 뭐 로봇주 이런 쪽에 너무 비중 많이 싣지 마시고요. 그쪽 신규 진입할 때는 신중하게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트레이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 오늘 같은 날 안 갑니다. 오늘 같은 날 안 가지만은 오히려 안 가는 전력기기 쪽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장비 쪽도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RFHRC 같은 경우에 제가 탑픽으로 제시해 드리는데 4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상승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쪽 APR이라든가 뭐 달바글로벌, 실리콘2 이런 종목들 4분기 실적 다들 잘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 성장기입니다. 화장품 쪽도 관심 가지시고 엔터주, 뭐 하이브야 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립니다. 하이브 지금 사자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뭐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물어보시면은 이제는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YG 엔터, 뭐 JYP, SM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 이쪽들도 당연히 올해는 실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쪽도 뭐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 이렇게 올라갈 때 제발 양봉에 홀리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실적주들 한 발 좀 떨어져서 제대로 된 종목들, 물론 모멘텀주 테마주라고 해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홀릴까봐 제가 미리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봉에 홀리지 마시고 실적주에 관심을 한번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신기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